자,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 일곱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는 엔진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 실린더의 내경입니다. 실린더 내경하고, 내경은 우리 직경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단면적 구할 때, 원의 직경, 그걸 이제 피스톤이 내려갔을 때 위에서 보게 되면은 그 원기둥이 구멍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안쪽 지름이라고 해서 내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경을 우리 D라고 표현할 거고요. 내경을 D라고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행정을 우리 L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경과 행정의 비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단행정. 행정이 작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직경보다 행정이 작을 때 엔진을 뭐라고 한다? 단행정, 짧은 엔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행정 엔진은 왠지 영어로 썼을 때 짧다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오버하고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퀘어이기 때문에 옆으로 오버 스퀘어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직경이 큰 엔진을 이제 우리 뭐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오버 스퀘어 엔진, 그리고 이걸 직경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이 짧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단행정 엔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거겠죠. 직경보다 뭐가 행정이 클 때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때의 엔진을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는 장행정 엔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이제 언더 스퀘어 엔진이라고 뒤에서 영어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과 영문 표현이 문제 나올 때 선지에 같이 공용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영문 표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36페이지에 영문 표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문명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는 그 영문명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런 사항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정이 짧아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개념인 건데, 그럼 이 특징을 이제 행정이 짧아지면서 왜 이런 특징을 가지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고 이게 행정이 짧았을 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오래가고 응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단행정 엔진이 나오는 그림인데 행정이 짧잖아요. 행정이 좀 짧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경 혹은 직경 D라는 녀석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장행정 엔진에 비해서요. 하나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짧게 움직이죠. 이렇게. 왜? 행정이 짧아요. 행정이 짧게 움직이는 단행정 엔진이 있고 행정이 좀 상대적으로 긴 장행정 엔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똑같이 제가 주먹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그죠? 똑같이 내려오고 올라간다고 봤을 때 위에서 내려올 때 얘는 단행정은 벌써 끝까지 하차점까지 내려왔죠. 근데 장행정은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면 단행정은 벌써 돌고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장행정은 얘보다 어떻게 된다? 좀 늦게 올라온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피스톤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회전수, 팔꿈치가 돌아가는 엔진의 회전수는 단행정 엔진이 훨씬 상대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스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보세요. 같은 속도로 터지더라도 어떻게 한다? 얘는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벌써 반환점 돌고 얘는 올라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행정이 짧기 때문에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스톤의 속도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 축, 즉 엔진의 회전수는 누가 빠르다? 단행정 엔진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경이 크다 보니까 우리 보통 I 헤드형 많이 쓴다고 했죠. I 헤드형 이렇게 돔처럼 생겨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을 때 이 직경이 넓으면은 흡기 밸브 쪽에 헤드, 이걸 이제 닿는 부분, 이 부분을 헤드라고 하는데, 헤드 또 배기 밸브 쪽에 헤드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얘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크게 제작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흡입 행정할 때 어떻게 흡입이 좀 빠르게 단시간 내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단시간 내에 흡입 행정일 때 단시간 내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려와 가지고 땡기려고 하는 부합이 생겨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데에 벌써 올라온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양은 어떻게 된다? 얘보다 작다라는 개념이에요.
장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내려오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된다? 긴 기간 동안 공기를 확실하게 빨아당길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헤드는 좀 작게 제작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오는 양은 작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흡입량은 누가 많다? 장행정 엔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회전수가 높으면서 어떻게 돼? 그만큼 폭발이 자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폭발 자주 되고 그다음에 짧게 움직이면서 옆으로 좌우로 흔들어지는, 그죠? 굉장히 짧은 대신에 옆으로 넓으니까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옆으로 좌우로 옆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피스톤 입장에서 아래쪽에서 받치고 있는, 즉 크랭크 축이라고 해서 디귿자 축을 받치고 있는 이런 목 부분을 이제 커넥팅 로드라고 할 건데, 이 커넥팅 로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팔뚝이잖아요. 팔뚝이 좌우로 이렇게 많이 흔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자 운동이 회전하면서.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서 많이 흔들어대면은 피스톤 입장에서 벽면을 치는 좌우 측압이라고 합니다. 이 측압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받치고 있는 베어링도 많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좀 큰 녀석으로 넉넉하게 좀 묵직하게 받쳐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속용 엔진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왜? 피스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한다? 아래쪽에 회전수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회전수를 좀 느리게 쓸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왜? 장행전을 하면서 같은 피스톤 움직임 속도 대비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느 엔진을 쓴다? 자, 우리 제동마력, 축마력, 정리마력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2파이 토크 곱하기 회전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마력을 내는 엔진이다. 그래서 축마력이 100마력이에요. 축마력이 100마력인데 이 녀석을 내가 회전수를 늦게 쓰는 거예요. 회전수를 천천히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뭘 높이 쓸 수 있다? 토크를 굉장히 높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변수가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 이거는 고정이고 엔진 내는 출력은 고정이라고 봤을 때 회전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뭐 토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다? 저속 큰 토크용 엔진으로 주로 사용된다. 그럼 저속 큰 토크용 엔진은 어느 엔진인데 뭐 트럭용 엔진, 그리고 뭐 선박용 엔진. 선박에서 엔진을 통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게 된다. 수중에서. 그럼 걔는 빠르게 돌지는 않지만 물의 저항을 이기고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토크가 필요하다. 이 개념으로 요 장행정 엔진을 쓰면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상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너무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의 정방형 엔진을 만들어서 얘는 그냥 같이 가자. 내경과 행정을 같은 크기로 가자. 라는 엔진이고, 이런 엔진을 스퀘어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문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 두시게 되면은 무난하게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